네, 너무 이렇게 과분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적인 오늘 이렇게 너무 소개를 갖다 잘해 주셨는데, 사실 왜 학교에 있는 사람이 한국 플라스틱 산업의 희망과 전망을 얘기하냐, 좀 의아하실 것 같아서 준비한 게 있는데,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제 보시면은 제가 87년에 서울대에서 석사를 받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 모델링, CAE 하면서 다이 디자인 하면서 제가 석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프로세싱 한 분야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첫 번째 하면 아까 첫 번째 손꼽을 저는 과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딴 게 아니고 오래 했어요. 진짜 연구 갖다 계속해서 하면서 오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은 CAU부터 시작해갖고서는 폼 인스튜션, 그 다음에 컴파운딩, 배터리 세퍼레이터, 그 다음에 또 백라이트 유닛 시트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코팅, 그 다음에 나노 컴포짓. 학교로 와서 요즘 여쭤보는 게 코팅 쪽하고 시트 쪽. 그래서 또 이제 습도 레벨하고 정도 측정하는 거 만들어갖고서는 지금 이제 ISO 표준 만들면서 그래서 상업화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인더스트리 관련돼갖고서는 쭉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일하면서 그냥 연구소에서만 있던 부서가 연구소에만 갇혀 있던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이제 업체들하고 콜레이션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인더스트리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느낀 것들, 그걸 갖고 다시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한식에 좀 몇 가지 제가 생각해 봐야겠고요. 아직도 고려 청년들이 완전히 제어 못 하시는 거 아시죠? 사실 저희가 고려 청년들이 흔히 남기시는 거 얘기하는데, 저희가 고령터가 있습니다. 전남 광진에서 이 화덕, 요죠. 저거 완전히 다 알고 있는 데 갖고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 고려청자가 아직 못 만들었죠. 왜 못 만들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요. 맨 뒤쪽에 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은, 요거 집에서 쓰는 목욕탕 의자죠. 이거 인터넷에서 보게 되면 1번째 똑같은 같은 용도로 쓰는 일제가 85,000원, 국산 4,000원 올라가 있어요. 실제 써보게 되면 일제 같은 경우는 딱 보면은 아주 평평하게 해갖고서는 아주 편하네요. 근데 국산은 보면 좀 까딱까딱하죠.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 제품 중량이 한 300g 정도 되는데, 일본에는 허용 공차가 갖다 1g, 0.3%를 갖다 공차 높이성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한테 물어보니까 금형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공정 테스트를 해갖고서는 금형 수정을 계속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납품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딱 하게 되면은 저한테 얘기하는 게, 국내에서는 이 가격으로는 이 가격에서는 안 팔린다.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이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잘 팔려요. 그래서 또 한 가지 하는 얘기가, 충분한 금형 가격만 주면 우리 만들 수 있다. 근데 진짜 이 공차에 갖다 들어가서 갖다 만들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 업체 많지 않다가 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왜 연결되는지 또 한번 생각해보죠. 저희가 소재, 부품, 제품 이렇게 얘기하죠. 소재 같은 경우는 스틸, 철, 그 다음에 세라믹, 고분자, 요 컴포지트 한 거, 네 가지가 4대 소재죠. 이건 특히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소재, 펠렛 형태로 주어지는 소재가 여러 가지 중간 제품, 부품이죠. 거기에 대해서 주입돼서 제가 최종적으로 시중에서 상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나와요. 근데 요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한번 보시면은, 요걸 이렇게 만들려면 저희가 가공, 포리머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또 이런 제품들 같은 여러 개 부품을 엮어서 이런 제품을 만들면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시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의 오퍼레이셔널 엑셀런시가 뛰어나다. 이거는 지금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근데 요거는 좀 그렇지가 않아요. 좀. 그래서 왜 그런가? 그 해결 방안이 뭔가? 그게 오늘 톡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은 플라스틱의 산업의 정의 및 산업 트렌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산업의 시장 현황, 또 공급 사슬, 서플라이 체인이요. 플라스틱 서플라이 체인이, 플라스틱 인더스트리의 서플라이 체인이 어떻게 되나. 그걸 갖다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고, 그 산업 구조 갖다 제가 한번 이해해 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플라이 체인 안에 업군들이 있거든요. 각각 마트가 업군들이 있는데, 그곳에 업군 현황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하드웨어는 한국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소프트 파워, 그것이 좀 부족한데, 그거 어떻게 하면 증대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것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 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뭐 20세기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됐던 거 아시죠? 비교적 높은 강성의 저밀도 소재. 비교적 높은 강성입니다. 철하고는 택도 안 낮지만 쓸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낮아서 철 같은 경우는 1400도인데 300도니까 히터 감아갖고서는 좀 온도가 좀 어디 있을 수 있는 정도. 반만한 온도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공성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방법의 가공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높은 생산성을 얻을 수 있어갖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플라스틱 제품들을 주위에서 접할 수 있죠. 눈 딱 감고 이 방에서 플라스틱이 없어지면은 이 방의 광경을 생각해보세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저희 옷이 다 시스루가 되죠. 반이 50%가 이게 다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저희가 우선 석유가 떨어지면 플라스틱처럼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은 석유 전체에서, 물론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석유 전체에서 플라스틱 만드는 거는 3 내지 5%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저희가 태워서 없애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잘 보면 재미있는 게 태워 없애는 그 연료에서 나오는 돈하고 플라스틱 만들어서 나오는 돈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래서 요즘 중동에서 열심히 플라스틱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서는 향후에 석유가 떨어져도 석탄으로 갈 수 있고 또 석탄 떨어지면 저기 나무에서도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죠. 플라스틱 산업은 인류가 편안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 계속가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플라스틱,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보면 플라스틱 산업이 죽었다. 제가 처음에 2000년도에 한국 가 보니까 플라스틱이 그때 기사가 사형산업 판정이 났던 기사가 났던 적이 있어요, 진짜. 왜 그러냐? 보면 1904년에 상업화, 베이커가 처음 상업화된 뒤에 쭉 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하고 미국의 골든 에이지라고 하는 1960년, 70년대에 거치면서 엄청난 플라스틱들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최근에는 플라스틱이 전혀 개발이 안 되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이 최근에 플라스틱 뭐 개발됐다는 거 얘기 들어보신 적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플라스틱 진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요것이 보게 되면 범용,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슈퍼 EP, 분류한 거예요. 솔베이에서 분류한 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 사용하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 많은 플라스틱들이, 실제로 저희 몸이 복잡해도, ATCG, 4가지 염기가 구성한 이 복잡한 모든 걸 다 만들어내죠. 4가지만 갖고도 다 만들 수 있는데, 이 많은 플라스틱들을 갖다 이렇게 잘 조합하게 되면은, 이미 저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개발을 갖다 안 하고 있고 또 한다고 하더라도 좀 다른 이유로 보이네요. 뒤에서 만든 거니까. 이 이후에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메디컬 플라스틱, 플라스틱 폼 이런 쪽으로 쭉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요즘 보게 되면 그건 이제 적용 용도죠. 요것도 요 득표를 보시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폴리머보다는 폴리머 블렌드 쪽 그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는 더 나을 수 있죠. 자, 플라스틱 시장 현황을 다시 한번 보죠. 이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플라스틱 원료만 파는 것 그것이 한 1600조 정도 돼요. 플라스틱 원료 내진만 파는 거. 그러면은 한국 같은 경우 2010년도에 제가 GDP가 1200조 정도 했어요. 저희 GDP하고 미국에서 팔리는 플라스틱 양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을 갖다 가공을 해서 그 최종 소비자가 가져지게 그때 그 밸류 갖다 보게 되면은 한 10,000조 정도 돼요, 10,000조. 이거 밸류가 한 7배 정도가 뛰는 거예요. 요게 그 7배 정도가 뛰고,
원료에서 제품으로 가면서 7배 뛰는 거, 요 수치하고 또 하나 수치, OECD 컨트리, 거기에서 보면 플라스틱 인더스트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에서 15% 정도 돼요. 파이버 제외하고, 석유 제외하고, 굉장히 그 산업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산업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한국의 플라스틱 시장 현황을 보면, 한국이 2009년부터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생산국이에요. 상당히 재밌는 게 자동차 생산 5위국 됐다고 어떻게 뭐 신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2009년도에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심지어 한국이 플라스틱 생산량 4위라는 거 업계 사람들도 모르고 있어요.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4위라고 하면 에이 너희가 일본이 있는데 2009년도에 일본 제꼈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게 되면 요게 순서예요. 미국에서 한 5천만 톤, 독일 2,500만 톤, 중국 4천만 톤, 한국이 1,300만 톤, 일본이 1,200만 톤. 생산량 측면에서. 그, 질은 좀 외도하고 생산량 측면 4위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것들이 업계 사람들 그게 4위인 건 잘 모르지만 주식은 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 보게 되면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화학 업종이 보게 되면 요즘 차화정 하죠. 차화정. 화학이 플라스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들이 보면은 거의 지금 그 코스피 주가의 2배, 3배 정도 평균에 2배, 3배 정도가 되고 있으니까 이미 시장은 그거보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저희가 생산을 해갖고서는 상당히 수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굉장히 수출 많이 하고 있어요. 수입은 뭐 거의 양 자체는 굉장히 적지만 사실 저희 가격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거 이제 요 수치 갖다 한번 보죠. 수출 저희가 레진 원료가 해서 한 11조 정도를 저희 수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내수는 제가 한 8조 정도 시장에서 쓰고 있고 총이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올레핀계예요. 올레핀계가 60%를 넘어가고 PVC 한 20%, 나머지가 이제 플라스틱하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정도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생각보다는 양이 적어요. 매출 자체도 그렇게 커머더티에 대해서 많지는 않지만 특수한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그걸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전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 이 법인 플라스틱은 경쟁이 굉장히 많지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인 업체들만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은 그런 모습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저희가 로우 모델을 수입하는 거 5.5조 정도 돼요. 왜 자꾸 이렇게 돈 계산을 왜 하는지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입하는 것 가운데서 보면 시트하고 필름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죠. 한 2조 5천억 정도 굉장히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저희가 외부로 수출하는 생산됐으니까 GDP에 잡히겠죠. 또 수입해서 쓰는 것도 GDP에 잡히겠죠. 그래서 그거하다가 제가 한번 쭉 보면은 저희 GDP 1,100조 2009년도 기준으로 1,100조. 근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 보면은 저희가 산업에 잡히는 거 보면 86조 원밖에 안 잡혀요. 근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OECD 평균이 12에서 15%. 저 통계는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50조나 80조 정도가 지금 부족해요. 이게 부족한 게 왜 부족할까 생각해보면 통계 데이터가 뭐가 좀 잘못 잡혔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가 빠뜨리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어떤 것인 거야 보죠.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거 하나 또 보여드리면 요즘 북태평양에 플라스틱 섬 있는 걸 들어보셨죠? 수심 30cm 밑에 플라스틱이 1 정도 되니까 바닷물보다 좀 무거워갖고 그러면 조금 가라앉아요. 북태평양 가운데
비글비글 도는 그 부분에 플라스틱 섬이 형성되어 있는데 한국 포장지들이 그렇게 많대요. 한국에 적혀있는 거. 그리고 앞으로 굉장히 그 지난번에 ISO 갔다 왔는데 좀 그 이슈가 앞으로 좀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플라스틱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요게 뭐냐면은 그 GNP 이거 1인당 그 소득하고 플라스틱 사용량 그거예요. 요게 이제 제너럴 트렌드 라인인데 다 요 라인에 있는데 몇몇 나라 한국, 중국, 벨기움 아웃라이어가 있죠. 굉장히 그 바깥에 있는데 굉장히 플라스틱 과소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제너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네 쓰는 것보다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수출하기 때문에 내수에서는 쓰는 양은 다 요 안쪽으로 들어가요. 자, 그럼 이런 것이 진짜 이 50조에서 80조 미싱된 것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장 큰 거. 아까도 뒤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던 내용이 요 앞에 90년대, 1990년도 이전에는 플라스틱을 제가 부딪히게 주로 커버 같은 내용을 묻었어요. PVC, PE, 나일론 그런 식으로 묻었었는데 그 이후 되면서부터 저희가 어떻게 바뀌냐면은 어플리케이션. 내용이 생산자 위주였다면 어플리케이션은 소비자 위주죠. 그것도 바뀌었기 때문에 플라스틱이 주위에서 더 이상 개발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되는 그런 한 가지 요인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장 응용 분야. 라이트 가이딩. 라이트 가이딩 소재라고 해서 백라이트 유닛에 쓰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실제로 PMMA PC입니다. 그런데 무엇도 저희가 PMMA PC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랬었고요. 또 그 통계에서 제가 한 50조, 80조로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요거는 미국의 통계예요. 미국이나 유럽 쪽의 서플라이 체인이에요. 보면 레진, 그 다음에 첨가제, 기계,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 뭐 프로세서라고 해서 제품을 만드는 업체, 디스트리뷰터, 컴파운딩에서 이제 그 최종 제품을 만드는 그런 대단하고 있죠. 이게 외국의 경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수지업체, 첨가제업체, 가공기업체, 컴파운딩 업체만 있어요. 한국은 디스트리뷰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기기 업체가 있고 재활용 업체가 굉장히 한국은 많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 분리수거가 굉장히 잘 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활용이 가능해서 지금 활성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 생산 업체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요 위에 거 서비스 업체 및 기관 서비스 이쪽에 쭉 있죠.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뭐 디자인, 컨설팅, 엔지니어링, ISO 스탠다드죠. 에듀케이션, 법률적인 쭉 해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갖다 공급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쪽이 조금 많이 취약해요. 왜냐하면 산업이 큰데 그게 큰 산업이라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요. 제가 통계에 잡히는 거는 그 원재료업군하고 제품 생산업군하고 새로 나타나는 IT 디스플레이나 첨단 산업체 쪽에서는 통계가 다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50조나 80조나 되는 것들이 미싱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외국하고 비교할 적에 이 기계 강호 이쪽은 플라스틱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통계도 잡히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쪽이 뭐 크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10조 안팎인데 크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지만 이쪽도 통계를 잡으면 그런 미싱이 많이 빠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갑자기 좀 급해져서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면 저희 소프트 파워가 증진을 해야 돼요. 저희 하드웨어는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저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증진해야 될 것이냐. 그 각각 업군별로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이 소재를 갖다 가공하는 어떤 탁월한 거죠. 그것들 보면 저희가 가공, 설계, 소재 요 세 개 삼박자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래야지 하이 퀄리티, 로우 코스트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런 가공, 설계, 소재가 잘 갈치게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고 제품의 품이 좋아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저희 한국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원재료 업군 쪽 업군별로 이제 보게 되면 원재료 업군은 다 글로벌 업체예요. LG, 뭐 제일 뭐 지금 고소기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소재 쪽은 뭐 한국 굉장히 막강합니다. 고분자 학회 가면은 모두 다 소재 쪽밖에 발표 안 하고 있어요. 소재 쪽에는 굉장히 대학의 인재풀 활용이 굉장히 좋아요. 많으니까.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가공 공정하는 쪽 아까 소재 갖다 부품을 만들려면 가공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것이 이쪽은 거의 지금 해외 유치 박사를 통해 갖고서는 대기업은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가공기기 쪽 이쪽은 해외에서 탐피 도입해요. 2호기는 국내에다가 국산 기계를 복제하게 합니다. 자, 뒤에 나오는 기계 가공업은 여기에서 복제하는 그곳으로 기술력을 갖다 발전시키는 계기로서입니다. 근데 대기업들 특성상 장기 기초연구는 안 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돈 벌 거. 그게 넘어가는 생각도 안 해요. 왜냐하면 내 목이 언제까지 붙을지 모릅니다. 이 상황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인 거 가는 걸 생각지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정량화가 힘들어요. 이 가공처럼.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는 사람도 저거 하기 싫어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는 소재 같은 게 있어야지 인정을 받는데 생산성 몇 %% 올렸다. 돈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인정 못 받아요. 거기 제가 옮기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 가공 업군 보면은 중소기업에 된다. 근데 작년 2010년에 굉장히 기쁜 일이 있었어요. 기계 가공 업군 가운데 최초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고 올해 1,400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진스가 지난 사출기 업체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한국 기계가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다고 아주 정평이 나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기계 싸게 판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못 발급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전문 인력에 비교해서 해외 진출 업체는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보게 되면 또 이 기계 가공 보면은 소재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냥 경험상 계속 만드는 것이지 소재 바뀌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공기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기계 만드는 거는 한국인이 참 우수하죠. 보면은 그냥 카피하죠. 보면은 80년 전에 그냥 만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저희 산업에 독이 되고 있어요. 저가 저품질 기계. 뭐냐면 딱 보고서 옆에 있다가 그냥 만들어버리거든요. 값싸게. 그러니까 제대로 연구 개발하고서 투자해갖고서는 제대로 만드는 업체들하고 같이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이게 뭐 가격이 계속 내려가갖고서는 7.5% 업계에서 7.5% 남기면 굉장히 많이 남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연구 개발 투자 못합니다. 하다못해 회사 내에다가 파일럿 라인도 설치를 못해요. 그 정도가 돼 있다. 기술개발 여력이 거의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가공 공정 같은 경우는 현장 설치 경험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특히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차원 물질 같은 걸 갖다 투하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실패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중소기업은 뭐 하나 실패하게 되면은 그냥 회사가 넘어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다 안기가 되게 힘든 것이 중소기업이에요. 그래서 도전적 연구가 깊이 돼서 어떤 그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업군 같은 경우는 뭐 LS 전선이나 LG 하우스 같은 대기업도 있지만 중소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가공 공정에 대한 해외 유치박사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지만 재밌는 게 중견 중소기업은 자체 양성하고 있어요. 자체 양성합니다. 어디 외부기관에서 보내서 교육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비참한 얘기예요.
소재는 다 글로벌 기업, 근데도 다 글로벌 기업이죠. 그거는 받아서 가공해서, 가공기는 옛날 같은 경우 IT 디스플레이 필름 업체에서 지금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도시바예요. 도시바 거를 거의 다 써요. 네, 그렇지만 상당히 국산 중소기업에서 IT 진출한 업체는 국산이겠습니다. 왜냐면은 외국도 경험이 이제 없는 거예요. 외국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산을 쓰려고 하는데 국산 기계 만드는 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것을 갖다 하는 그런 능력이 아직도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몇몇 업체들만 성공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쪽이 좀 더 이렇게 실력이 좋아진다면, 기계업체가 실력이 좋아진다면 좀 더 많은 신제품이 나올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컴파운딩 업체나 산출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거의 범용기로, 이거는 거의 다 이제 국산 사용해요. 더 이상 이제 외국 거 사용 안 합니다. 아주 큰 기계 이외에는. 서비스 업들 갖다 보게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과한 대학 초연년 시험은 저 학교 이렇게 많이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 국내 고분자 가공연구실 이렇게 구글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실제로 여기서 뭘 하고 있냐. 고분자 가공 안 합니다. 소재 연구도 하고 있어요. 고분자 제품 설계도 거의 구글에 보이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60조에서 140조에 해당하는 그런 산업에다가 배출할 인력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보시면, 기사 자격증. 화학 분석기사, 화공기사. 실제로 가공에 필요한 거는 기사는 산출 금형 설계기사 하나 외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체 인력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세계 4위의 업체, GDP의 12에서 15%를 차지하는 그런 이 업계에 산업체 인력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쟁국 서비스 업군 현황은 오후에 현관석 박사님께서 쭉 해주실 거예요. 그때 들어보시면 됩니다. 참 부럽습니다. 그쪽은 산학연 연구를 갖다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게 되면, 이게 저희의 힘입니다. 소재 굉장히 비교하고, 설계 쪽 많고, 가공 쪽 많고. 뭐냐면, 저희가 가공 기술은 외산 장비도 옆에서 턴키가 있으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것들. 그리고, 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위에 올라가 계신 분도 다 이 소재 만족주의죠. 여기 와 계신 이용재 사모님은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공기술이라는 거 잘해야 본전이죠. 그 다음에 고유 특성 보게 되면 가장 순도인 것이 이렇게 가공기술이 계속해서 이렇게 취급하는 게 딴 거는 잘하게 되면 막 선전할 수 있어요. 가공은 잘하면 우리만 써야 돼요. 모두의 기술은 아무의 기술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 발표 못해. 심지어 너 회사 다니시게 경영팀 앞에서 발표하는데 내가 뭐 바꿔서 했습니다. 그걸 얘기 못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보면서 뭐 바꿔서 될때 그런 얘기 밖에 나와서 하게 되면 그냥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요. 노하우는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알기 위해서 많은 것이 투자되는 거거든요. 그럼 가공 연구가 어떤 것인가? 자, 한 예를 들죠. 필름.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압출기, 연신기, 그 다음에 와인그룹 쪽에 있는데 쭉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유닛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많은 이슈, 재해라든지, 그 다음에 레지듀어십 테스트.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거 여기서 생산하면 한 시간에 몇백만 원씩 들어가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학교에서 만든 것이 조그만 기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필름의 연신 갖다 시켜갖고서는 예열시키고 필름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예열을 거쳐갖고서는 도 사이에서 연신되면서 냉각시켜서 다시 감기거든요. 그러면서 스트레치 레이쇼, 스트레치 스피드, 그 다음에 이걸 모두로 해서 어덴딩 해주는 거. 그런 걸 바꿔가면은 이런 것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거 갖다 보는 것이 가공연구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자, 그 외에도 이제 또 가공연구하는 기기가 저 학교 가서 많이 쓰라고 해놨습니다. 자, 결론. 결론은 이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고대청자. 지금 못하고 있는 게 고령토가 없고 물레와 가마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죠? 고대청자를 만드는 공정기술. 온도를 갖다 몇 도로 가열하고 언제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어떤 공정 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래서 아직도 이걸 갖다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LCD 평광판에 들어가는 탁이요. 탁 지금 보면은 국내에서 두 업체가 하고 있는데 한 업체는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한 업체가 이 제품을 좀 내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다 기계 도입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핵심 공정인지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걸 파악을 못해요. 자, 다 특허 없습니다. 필름 옛날에 저희 카메라 필름 있죠? 그거 만든다고 해요. 누구나 만들면 돼요. 특허 때문에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장비가 없어서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서 장비 다 도입했어요. 공정기술 만드는 방법을 몰라요. 기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인보드 라미네이션 부분. 요즘 보게 되면 그 사출 표면에다가 인슐레이크 붙여갖고 사람들이 쫙 뽑아내죠. 국내에서도 저거 제조합니다. 국내 필름을 쓰게 되면 사출할지게 모양이 틀어진대요. 특허 없는 거, 특허 없어요. 또 소재, PET예요. 공정기술, 핵심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기기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 기술이 중요하고 저희가 진짜 이 산업체에서 필요한 그 인력을 갖다 제대로 배출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저희가 앞으로 수입해서 써야 되고 고대청자도 완성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될 것 같습니다.